전국에 계시는 모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가와사키 Z650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가와사키에서 출시한 Z650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고요. 색깔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흰색과 그 약간 이게 라임? 녹색인데 약간 연두에 가까운 이 색이 좀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어떤 차인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옛날에 Z 시리즈 보면은 어떤 그 닌자의 얼굴, 어떤 마스크 형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헤드라이트 안쪽을 보면은 이 벌브를 둘러싸고 있는 커버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검정색으로 이런 약간 문양도 집어넣고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어떤 이게 무슨 육각형이라 해야 되나? 이 육각형이 이 디자인 그 내부에 있는 요 육각형 모양이 오각형이야, 육각형이야. 이 전체 디자인을 좀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의 연장이죠. 이런 거 괜찮네. 여기도 미등이 들어오는 구조물이고 이게 다 커버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부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괜찮네. 디자인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마스크를 옆으로 이렇게 덧대 놓은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렬해 보이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벌브, 이게 왜 이렇게 덜렁덜렁하노?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전체가 꿈지럭꿈지럭 하는데 요거는 좀 아쉽네. 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냐. 일단 벌브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 채용되어 있고요. 여기 아주 귀여운 윈드스크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귀여운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주 마감도 깔끔하고 형상도 괜찮아요. 이렇게 뾰족하고 밑에도 이렇게 뾰족하고 이게 연장 디자인이 신경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듀얼이네요. 듀얼 시스템이고 니신제 캘리퍼, 투피스톤 니신제 캘리퍼가 듀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적립식 포크고 엑시얼 타입으로 캘리퍼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네. 이게 모드가드가 혼다 바이크만 뚫려 있는 줄 알았더니 얘도 뚫려 있습니다. 이 도장면이 이게 무광이에요. 무광 흰색인데 펄이 들어간 무광이라서 이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고급스럽습니다. 가와사키 요거는 경계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데칼인데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 표면이 무광이에요. 무광. 여기에는 Z 이니셜이 들어가 있고 이건 데칼입니다. 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Z 디자인 이래가지고 Z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죠. Z650, Z 뭐 900, Z1000 뭐 이런 어떤 디자인의 연장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리형 시트도 장착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나와서 단 거, 가드를 밖에서 이제 장착하신 거고. 요 색이 참 오묘하네요. 이게 연두색 같은 프레임 색상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650cc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요. 엔진을 보면 여기 오일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오일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와사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칠이 벗겨져요. 여기 백화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다른 차도 그런지 여기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 부분도 그렇고 이분이 지금 사는 곳이 무슨 공해가 심한가? 왜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지? 이거는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좀 벗겨진 게 눈에 띄네요.
라디에이터가 보이고요. 까만색으로 도장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깔끔해 보이네. 이 프레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왜 돌출을 안 시키고 이 커버를 씌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뭐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이 색을 더 돋보이, 저 같으면 좀 돋보이게 이렇게 디자인했으니 커버를 제거하고, 이 프레임이 가다가 끊기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색깔도 오묘하고 이쁜데 이건 좀 돌출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요거는 좀 그렇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냉각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풀, 로우. 여기는 브레이크 액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브레이크 액 통이 이 커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커버를 다 이렇게 해놨네. 이거는 뭐 완전 강철 이건 뭐 절대로 원마로 내리쳐도 안 부러질 것 같은 튼튼한 텐덤 스텝이 보입니다. 운전석 스텝에도 고무가 붙어 있고 아주 견고해 보이는, 뭐가 이렇게 구조물들이 많노. 뭐가 이렇게 튼실한 스텝이 붙어 있습니다. 머플러 디자인은 이거를 뭐 슬랭 타입이라고 합니까? 이건 난 모르겠네. 이렇게 하부 쪽, 차체 하부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머플러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아요. 요까지.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통이 이렇게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요 부분만 봤을 때는 그냥 파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 내부를 이렇게 보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양철통. 이게 좀 아쉽죠. 이 부분도 뭐 어차피 뭐 이런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머플러를 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그렇네요. 뒤에 보면 그냥 깡통이야. 깡통, 양철통 뒤에. 이거 뭐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여튼 요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파이프 라인만 딱 보일 때는 괜찮아요. 요 차는 이제 병렬 2기통입니다. 병렬 2기통이라서 매니폴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타입이고, 여기엔 딱 이거 엑셀 스로틀을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와이어로 당겨지는 이런 구조물들도 보입니다. 여기에 딱 이거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나 봐요. 어떤 공회전 우리 옛날 차들 보면은 카브레타 보면은 그 스로틀을 좀 열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들어있네. 엑셀을 살짝 당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윙암이 디자인이 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고 안에 모양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형상을. 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선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를 마감을 해놨고, 희한하네 이거. 라인이 멋집니다. 휘어져 가지고. 후륜은 이거 원피스톤인가? 원피스톤 캘리퍼가 싱글로 장착되어 있고요. 이분이 사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길래 공기가 심하나, 전부 백화 현상이 이렇게 다 일어났네. 타이어는 던롭제네요. 던롭제 스포트맥스 D214 모델입니다. 160에 60, 17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120에 70, 17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무슨 가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순정 옵션으로 달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가방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브라켓이 설치가 되는데, 이 브라켓은 그냥 그 볼트만 체결하면 바로 장착이 되는 이렇게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정품으로 나오는 거랍니다. 이거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옵션 파츠로 구매하는 거죠. 여기 가와사키라고 적혀 있고요. 가방 뭐 괜찮네. 약간 완전히 견고한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좀 딱딱한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물렁물렁한 가방입니다. 가방. 여기에도 650이라고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고,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느낌.
부들부들한 무광. 이 시트가 여기 또 이 또 특이하네. 사출을 굉장히 특이하게 했네. 꼭 그 자갈 같은 것들을 우리 건축물 시공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에 자갈을 이렇게 박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느낌입니다. 굉장히 또 특이하네. 시트는 좀 단단한 편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분리형 시트인데 여기는 좀 연결돼. 엉덩이를 다 걸어주기는 충분한 그런 형태고, 밴딩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좀 헐렁헐렁한데 밴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어샥이 보이는데요. 리어샥은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리로드 조정 메커니즘은 삭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밑 아래 부분에는 지금 없고요. 이 안에 있다면은 뭘 이걸 뜯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힐가드 굉장히 널찍하네요. 뭐 어디를 해도 될 것 같은 널찍한 힐가드가 눈에 띕니다. 뒤에 테일램프인데 이게 좀 유명하죠. 이게 Z자를 형상화해서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제동을 하면 모든 등화류들이 점등을 해서 이 윗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미등만 켰을 때는 약간 Z자를 형성한 것처럼 요렇게 요 라인만 불이 들어오면서 요 두 개가 꺼지죠. 꺼지면서 뒤에서 보면 Z자로 보여요. 이게 미등의 어떤 미등 역할하는 등하류에다가 어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이니셜화해서 한다는 건 굉장한 모험 정신이거든요. 디자이너들 굉장히 압박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는 이제 텐덤 시트가 딱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나고 테일램프가 있고 여기 Z자를 형성한 테일램프가 있고 이렇게 쭉 번호판 플레이트까지 쭉 뻗어 나왔어요. 이게 뻗어 나온다는 것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끝부분이 짧다는 거죠. 끝부분이 짧아서 여기가 짜리몽땅해서, 이거는 여기 허브 라인을 조금 벗어났지만은 제가 여기에 딱 직선이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요것도 좀 테일이 좀 짧은 대신에 이게 쭉 좀 뻗어 나오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 반대쪽에는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형상이었고, 요거는 그냥 쭉 뻗은 그런 타입입니다. 스윙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커버가 씌워져 있네. 이건 고무인데 고무를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빼지는 않아요. 괜히 내가 뺐다가 또 안 꼽아지면 골치 아프니까. 머드가드 디자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이한 점 없어요. 요 엔진 형상이 좀 특이하네요.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요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요 카우를 따라서 아랫부분까지 여기는 라디에이터 커버 기능을 하는 이런 식으로 라디에이터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좀 귀여워 보이는 아주 스마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출을 좀 다르게 해서 디자인을 했네요. 사출입니다. 사출.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 뭐 니그립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하지 않는 사출이 들어가 있어요. 요 니그립 요거는 밖에서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구조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가와사키 순정품으로 이 차에 딱 맞게 나오는 탱크백을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에요. 이것들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가방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지퍼를 연결해서 붙이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버클을 체결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물건들을 수납하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배선 나오는 구멍도 있고, 이거 괜찮네요.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깜빡깜빡거리죠. 깜빡깜빡. 이게는 그냥 이 프레임 수가 후달려서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이 성능이 안 좋아서. 원래는 그냥 불이 점등이 되는 타입이고, 제가 지금 내 눈알로 볼 때는 그냥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카메라에서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거고. RPM 풀 디지털이에요. 약간 아날로그로 갈 뻔하다가 그냥 디지털로 가는. RPM 게이지는 그냥 디지털. 그 다음에 N. 요거는 기어 인디케이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건 기어 인디케이터가 있고, 위에는 RPM, 그 다음에 속도, 각종 뭐 정보, 시계가 나오고, 여기 N, 뉴트럴 기어 표시 등도 나오고, ABS 경고등도 들어오네요. 이렇게 간소하게 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이 저는 좀 별로입니다. 좀 이게 너무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좀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뭐 무지개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걸 보면 여기는 이제 시동 관련 스위치밖에, 킬 스위치, 시동 스위치, 이게 아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보면 이거는 비상등인가? 비상등인데 아무런 그 비상등 마크를 좀 해주지. 위에 있네. 위에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할 뻔했네. 위에 여기 비상등 표시가 있죠. 요건 비상등. 그다음에 하향등, 상향등, 방향지시등, 경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패싱 스위치까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안개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이거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거잖아. 네. 원래 없는 건데 이제 장착하신 거고. 여기도 이거 충전할 수 있는 뭔가를 달아 놓으셨네. 이거 순정 아니죠? 네. 이것도 나와서 장착하신 거. 브레이크 리저브 탱크가 형상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에도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요렇게. 보통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디자인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네. 이 차의 어떤 그 서스펜션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네요. 앞에도 프리로드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이 차가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있대요. 이 커버 전체가 움직여요. 이거는 좀 단점입니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여기도 뭐가 걸리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브라켓을 해서 이걸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많이 놀아요. 시트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트고가 이게 몇 밀이에요? 이게 몇이었더라? 엄청 낮았는데. 하여튼 그냥 앉아도 뒤꿈치 다 닿이고 무릎까지 딱 굽혀지는, 아주 제 키가 173이라서 이거 뭐 큰 키가 아닌데 지금 뒤꿈치 다 닿고 지금 무릎까지 굽어집니다. 지금 아주 낮은 시트고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닿이고 무릎까지 굽어졌어요. 시트고 죽인 따봉. 자, 외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어떤 느낌인지 실제로 한번 타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자, 가와사키 Z650입니다.
지금 Z650 이게 MT-07, SV650, 그 다음에 Z650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좀 심심하다 이런 글들을 몇 번 본 적 있어요. 전혀 안 심심한데 지금 거의 땡칠이하고 비슷해요. 이게 느낌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땡칠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토크가. 엔진 브레이크 심하게 걸리고 초반에 땡기면 북 튀어나가는 게 운전자를 집어 던질 듯한 힐가드에서 좀 많은 진동이 오네요. 힐가드에서 진동이 엄청나게 그 스텝에는 고무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진동이 많이 상쇄되어 있지만은 힐가드로 통해서 복숭아뼈로 진동이 쫙 전달됩니다. 근데 이 토크는 일품입니다. 일품. 이 빠따는 와 이거 괜찮아요. 이게 제가 이게 순정백이거든요. 순정백인데도 이거 우라랑 뭐 소리도 나쁘지 않네요. 이 차도 MT-07에 거의 준하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너를 탈 때는 굳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엔진만 스로틀만 이렇게 닫아도 뿌게 제동이 되거든요. 그 힘으로 그냥 타는데 얘도 그렇네요.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립니다. 와, 벨로스터 N하고 박을 뻔했다. 야, 이거 토크 괜찮다 진짜. 이게 제원상 보니까 땡칠이보다 마력이 조금 낮아요. 근데 토크는 거의 같아요. 진짜 이 토크 나오네. 근데 그 토크가 같은 토크라 해도 제가 그 자꾸 직결감 그러는데 이 액션이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약간만 실수하면 운전자를 휙 집어내 던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 스물스물 엄습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괜찮네. 얘가 지금 정확한 무게를 모르겠는데 땡칠이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경쾌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경쾌하고 차 거동이 경쾌해요. 얘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아주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와, 충분해요. 브레이크 충분합니다. 방금 잭나이프 될 뻔했어요. 농담입니다. 브레이크 잘 됐네요. 뒷브레이크도 지 역할 다 해줘요. 브레이크는 합격입니다. 합격. 더 이상 모자람이 없습니다. 닌자 400 리뷰할 때도 그랬는데 충분한 브레이크를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와사키 차량은 브레이크는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펀치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약간 땡치리를 약간 좀 포지션 다른 땡치를 타고 있는 느낌이죠. 서스펜션이 출렁출렁거리는 걸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이런 류의 어떤 편안함 투어링 바이크에 비해서 좀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 단단함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쫀득쫀득하다. 약간 뭐 그냥 땡치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 포지션이 좀 생소해요. 포지션이 좀 생소합니다. 이거는 내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리그립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 다음에 시트가 앞으로 탱크 끝까지 당기고, 그
그 다음에 시트 뒤까지 밀고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작은 차, 뭐 자전거를 예를 들면 좀 약간 주니어 바이크를 타는 주니어 자전거를 내가 어른이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좀 뭐가 있죠? 작아요. 니 그립도 굉장히 폭이 얇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니 그립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어색해요. 근데 뭐 이렇게 뱅킹을 할 때 탱크를 지지할 때 딱 허벅지에 닿는 느낌은 뭐 나쁘지 않은데, 어색하지 않은데, 그냥 이제 직선로에서 이렇게 딱 잡을 때는 약간 어색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좀 어색해요. 그 다음에 뒤로도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이렇게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키가 아니거든요. 제가 173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엉덩이를 뒤로 빼면 바로 딱 막아버려요. 엉덩이를. 그러니까 좀 갑갑한 느낌? 이걸 편안하게 한번 타볼까요? 편안하게. 뭐 한 4단 넣고 가봅시다. 일단 엔진 브레이크가 싹 걸려요. 뭐 4단이든 뭐든. 이런 데는 굳이 제동이 필요 없을 정도, 브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잡긴 잡아야지. 천천히 가면 그냥 고동감 둥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크루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타면 재미없어요. 이런 바이크는 그렇게 타라고 만든 바이크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다 작아요. 작고 좀 이렇게 좁다. 제가 타기에는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좀 단단해요.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조정 안 되고, 이거 승차감이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좀 이렇게 노면이 지금 안 좋잖아요. 통통통통 튀고 노면 상태를 엉덩이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슬리퍼 클러치가 있습니다. 열일하네요. 기어 변속이 좀 부담 없습니다. 시트고 정말 낫다. 이거 두 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네요. 심지어 살짝 굽어지네요. 이게 계기판에서 이 RPM 바늘이 반짝반짝 하면서 변속 시점을 알려주네요. 시프트 램프 기능을 하는 거겠죠. 이 정도면은 정말 즐겁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이거. 약간 안에 포지션이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외에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도로 상황 노면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대신 이제 장거리는 이 차는 아니고, 이게 딱 성향이 확 이렇게 티가 나는 바이크네. 장거리를 가면 엉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장거리는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단거리를 스프린터 식으로 경쾌하게 날렵하게 타는 바이크.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총평 시간에 정리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승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Z650 모델을 타보고 왔습니다. 자, 일단 Z650에 대해서 잠시 재원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이제 순행 DOHC 2기통 엔진입니다. 병렬 2기통이에요. 649cc 엔진. 649cc 엔진인데 병렬 2기통. 이러다 보니까 MT-07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압축비는 10.8대 1. 자, 10.8대 1이라는 압축비가 좀 낮은 편이죠. 일반적인 바이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또 낮다 하기엔 좀 애매하고, 10.8대 1이라면 그냥 10대 1이면 내가 낮다라고 할 건데, 10.8대 1 정도면은 그래도 연료 선택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냥 일반유 그냥 시원하게 쏘면 된다. 이 정도의 압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이제 68마력이 나옵니다. 68 PS 단위를 사용하고 68마력이 나오고 8000rpm이 나옵니다. 토크는 6.7kgm/m가 6500rpm입니다. 굉장히 좀 저회전 영역에서 힘이 나오는 그런 엔진이에요. 제가 영상에도 계속 나왔지만 땡칠이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빠릿빠릿하고 느낌은 비슷합니다. 연료 탱크는 15L, MT07보다 1L 더 들어가네요. 연료 탱크는 크면 뭐 좋아요. 좋습니다. 시트고는 790mm로 굉장히 낮고요. 중량은 187kg. 가볍습니다. 가벼워. 이 급에 비해서는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디자인이 그 가와사키의 Z 시리즈, 뭐 Z1000, 그다음에 Z900, Z800 여기에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Z60. 근데 약간은 기존의 어떤 800 우리가 흔히 보던 1000과 Z1000과 Z900, Z800 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추가하는 게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 차가 좀 콤팩트하다, 스마트하다, 좀 작다. 왜 작냐? 이거는 그 제 생각인데, 내 생각인데, 뭐 여러 어떤 고객층을 이렇게 공략하는 거겠죠. 가와사키는 여성, 키가 좀 몸집이 좀 왜소한 여성들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좀 키가 좀 작은 단신의 사람들, 신장이 작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겠다. 키 큰 사람들은 뭐 Z1000 타. 근데 뭐 너무 크다 하는 사람들은 Z650 타세요. 뭐 이런 뭔가 라인업이 구성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뭐가 좀 시트에 앉으면은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 뒤로가 좁고 뭐가 이게 핸들하고 위치라든지 모든 게 좀 스마트하고 다루기 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 거의 MT07하고 거의 동일해요. 거의 빠릿빠릿하고 저도 이게 좀 놀랐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둔한 바이크는 절대 아니에요. 경쾌한 바이크지 절대 둔하지 않다. 나머지는 뭐 브레이크 성능도 좋았고요. 서스펜션도 그 급에는 아주 충실한. 근데 이 조절하는 게 없어요. 서스펜션은 프리로드라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초기에 세팅된 모든 값들이 좀 타기 경쾌하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이 차를 누가 사면 좋을까? 제가 땡시리를 사고 이 차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조금 만능이다. 뭐가 만능이냐? 우리가 잠시 마트에 잠시 볼일 보러 갈 때도 써도 돼. 스쿠터들이 할 일 해주고 또는 뭐 고백이랑 그 팀들이 이렇게 투어를 가잖아요. 거기 따라가도 얼추 갑니다. 뭐 같이 뭐 동일하게는 못 가겠지. 근데 얼추 따라가요. 본인 실력만 되면 그런 것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동네에서 뻘뻘뻘 타도 되고 약간 신나게 타고 싶을 때도 타도 되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통학도 되는 이런 만능.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뭘 빠지는 게 없어요. 뭘 다 두루두루 해주는 그런 바이크. 출퇴근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투어 문제 없어요. 근데 투어 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투어러 모델보다는 좀 그렇겠지. 근데 가능은 하다. 스쿠터가 할 일도 해주고 약간 이런 두루두루 되니까 뭐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거 없이 뭐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또 빠지는 것도 아니야. 두루두루 하는 그런 장르의 차량이 한 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뭐 영상에 다 나왔고 두루두루 그냥 타기 편한 그런 투어링 바이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Z650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